안녕하세요, MVP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글러브 사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작업실에 많은 분들이 글러브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부분은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길이 들어졌다는 얘기겠죠. 잘못 길이 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공이 안 잡히고, 공이 안 잡히기 때문에 글러브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글러브 사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엔 글러브는 사람 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손처럼 움직이는 글러브가 가장 이상적인 글러브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쓰셔야 제대로 된 글러브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글러브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글러브를 써야 될까요? 맨손으로 공을 잡는 동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글러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이 날아오면 그 공을 가볍게 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여드리면 제가 맨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 움직임 안에 글러브 사용법의 모든 원리가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손을 한번 계속 분석을 해볼게요. 자, 손가락 끝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죠? 네, 공이 오는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정면에서 공이 날아왔기 때문에 정면을 향해 있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손가락 끝은 공이 오는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 엄지, 새끼 손가락만 활용해서 글러브가 사용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사용해야 배꼽도 안 나오고 공이 잘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맨손으로 잡을 때 어떻게 잡았나요? 이 손 띄고 잡았나요? 엄지 새끼로만 잡았나요? 그렇지 않죠. 5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손가락의 가동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공을 쥔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틀어서 공을 빼보겠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있나요? 아니죠. 손가락 끝과 끝이 만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공을 쥔 상태에서 공만 빼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딱 공을 쥘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요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마디가 축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요. 대략 한 90도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손가락 끝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5손가락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90도까지 정도만 움직인다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글러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글러브로 공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글러브를 가져왔습니다. 한창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러브입니다. 네, 잘 움직이죠? 오래 썼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글러브를 자꾸 오므려뜨리려고 하세요. 글러브가 오므려지면, 끝까지 오므려지면 공이 잘 잡히는 글러브겠거니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글러브가 오므려지는 것과 공이 잡히는 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딱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된다고, 공을 쥐어준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이제 글러브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딱 이 정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아까 맨손으로 보여드렸던 동작을 지금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90도 정도까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 정도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 공 안 잡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자, 공 넣어보겠습니다. 네. 잡혀있죠? 네. 그럼 다른 데는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도 다 들어와 있고요. 끝과 끝이 만났나요? 전혀 만나지 않았죠. 자, 그럼 왜 끝에 공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끝과 끝이 만났나요? 끝과 끝이 만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공을 잡기 위해서 글러브를 쓰는 거죠. 글러브를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글러브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글러브를 끝까지 오므리면 공이 잘 잡힐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데, 그 믿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넓이가 있습니다. 공의 너비가 있기 때문에 너비만큼만 공을 쥐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동일한 동작으로 손바닥도 마찬가지고요. 포켓도 마찬가지고, 웹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보여드리는 부분 있죠? 이렇게 공 때려서 보여드리는 부분, 실제로 이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포켓도 들어오고요. 손바닥도 들어오고, 웹끝도 들어옵니다. 백핸드로 잡아볼까요? 자, 제가 글러브를 오므리고 있나요, 지금? 다 잡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리, 손가락 끝의 방향과 5손가락을 다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가동 범위는 딱 이 정도다, 그 세 가지 원리를 그대로 글러브에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글러브는 그렇게 했더니 공이 안 잡히더라. 네, 길이 잘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들었다는 거는 글러브가 잘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글러브 안에 공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공을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글러브보다 원리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글러브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글러브를 왜 쓰죠? 야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러브에 자꾸 이렇게 오므리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글러브 오므러뜨리기 대회, 글러브 찌그러뜨리기 선수권 대회, 마치 이런 대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별도의 다른 스포츠를 즐기고 계신 거지, 야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움직임만 가져가시는 것이 글러브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정감 있게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일로미트에 힘을 실어주는 영상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글러브가 너무 부드러워서, 미트가 너무 부드러워서 글러브가 제껴지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부드러움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미트였습니다. 기본적인 강도라는 게 있는데 그 강도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공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글러브의 강도보다 훨씬 더 높게 생각하셔야 야구에서 공을 잡을 수 있는 글러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이 엄청 빨리 날아가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야구 공을 잡는, 야구 경기에서 날아오는 공을 잡게 됩니다. 날아오는 공을 잡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사회인 야구 수준에서도 요즘에 배트들의 반발력도 워낙 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구를 하시는 그라운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조잔디로 된 경우, 오래된 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아스팔트 수준으로 딱딱하단 말이죠. 그럼 그 바운드에서 오는 공이 웬만한 전문 야구 선수 타고 뺨을 칩니다. 네, 정말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런 빠른 타구를 글러브가 견뎌서 공을 감싸줄 수 있게 만들려면 글러브가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야, 강도가 살아있어야 그런 타구들을 버텨서 공을 물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글러브를 오므리는 거랑 공 잡는 동작은 제가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글러브를 오므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오면 그 공을 가볍게 쥐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정도만 움직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이 잡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정면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잡는 데 있어서 손의 움직임은 거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날아오는 공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 힘이 글러브에 빵 하고 전달이 되는 순간 글러브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손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글러브를 밀어올게요. 그러면 지금 글러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손은 가만히 있고 그냥 공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글러브의 요 포그면의 가죽들이 공을 감싸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 든 글러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날아오는 공의 힘에 의해서 글러브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손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공을 쥐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파고 들었다가 제가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공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손의 역할은 뭐냐면 공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쥐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힘이요. 이 정도의 힘. 우리가 그냥 이 지면에 있는 공을 그냥 가볍게 쥐어 올리는 정도의 힘만 쥐어주시면 공은 안 떨어져요. 길이 든 글러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리, 날아오는 공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간다. 첫 번째, 손가락 끝은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섯 손가락을 다 활용해서 공을 잡는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움직임의 정도는 딱 이 정도다. 맨손으로 공을 쥘 수 있는 정도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글러브에다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캐치볼을 할 때 이렇게 글러브 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10에 9은 이렇게 많이들 잡으세요.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맨손으로 잡을 때랑 똑같이 잡으면 된다. 근데 맨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맨손으로 잡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잡으세요.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큰 차이 없이. 네,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글러브만 끼면 자꾸 글러브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거기다가 어떤 동작까지 추가가 되냐면 자꾸 이렇게, 네, 이렇게 잡으시려고 해요. 안 잡혀요. 네, 이렇게 되면 잘 안 잡힙니다. 자, 정면으로 날아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의 각도는, 손가락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공이 오는 방향과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야 됩니다. 거의 일직선상에. 네,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기에 맞게 되겠죠. 포켓이 아닙니다. 여기는 요걸 손목을 죽여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정면에서 날아오는 공은 정면에 있는 포켓으로 잡을 수 있게 요 가장
탄탄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들로 잡을 수 있게 손가락의 방향은 항상 공이 오는 방향과 일직선상에 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세운다라든지 아니면 살짝 누르는 거 정도는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스킬 차이 아니면 요령 차이일 건데 이걸 이렇게 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세워서 잡은 거는 나는 공을 안 잡을 거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손을 이렇게 제껴놓고 공을 잡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목을 제끼게 되면 외부로 잡게 된다라든지 손가락으로 공을 잡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포켓이 아닙니다. 포켓은 어디냐? 여기. 가장 탄탄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글러브가 만들어진 원리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없지만 외부로 주로 잡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포켓이 아닙니다. 주로 잡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잡는 데는 여기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이고 여기는 비상시에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켓의 위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글러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 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 요 세 손가락 사이에 공이 올 수 있는 위치가 요걸로 공을 잡아줄 수 있는 위치가 포켓인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엄지, 검지, 중지 사이에 딱 낑겨지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위치가 포켓인 겁니다. 글러브를 보고 이 글러브 포켓이 어딘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글러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하나 잡으시면 되는데 내 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 검지, 중지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이 글러브의 포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부분 그리고 그 윗부분까지 또 다 쓸 수 있게 포켓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안정감 있게 이쪽으로 한 포인트로 이 포인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결국에는 손바닥도 잘 잡히고 포켓도 잘 잡히고 웹 끝도 잘 잡힐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엔 제일 중요한 건 포켓에 정확히 맞추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실제로 작업실에 오셔서 글러브를 수령해 가시면서 제가 공을 살짝 던져드렸을 때 이 포켓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글러브를 잘 쓸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글러브를 일정한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주시는 연습, 맞춰주는 연습, 이게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난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글러브 막 잘 찌그러뜨려서 나는 공 잘 잡는다. 하지만 그 정도의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손에 익히시는 순간 수비 역량이 확 늘게 되겠죠. 어떤 타구도 어떤 각도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저같이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응당 선수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다 가볍게 이렇게 경기 전에 평고받는 모습 같은 것들을 유심히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정말 부담 없는 상황에서 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움직임 없이 딱 이 포켓을 활용해서 공을 잡는 모습 아마 여러분도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 내용은 저희에게 글러브를 한 번이라도 맡겨주셨던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왜냐면 저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약간의 멤버십 영상 같은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현대화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 야구 글러브를 잘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야구를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글러브 관련, 글러브 사용법 관련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또 2편, 3편, 4편 지금 10편 정도 기획은 해놨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MVPJ였습니다. 고맙습니다.